심각한 이 경영난에 빠진 조선과 해운업계 등에 대한 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1차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. 조금 전이었는데요. 우선 11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입니다. 아울러 이 대량 해고에 따른 실업 대책도 제시했습니다.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. 자, 어서 오세요. 네. 조금 전에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. 그동안의 조선과 해운, 이른바 취약 업종에 대한 대책이 여러 번 이제 마련됐는데 오늘 발표된 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? 우선 컨트롤 타워가 좀 더 구체화되고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정부는 사실 지난번에 조선, 해운, 석유화학, 철강, 건설 이른바 취약 업종 5개를 지정을 해서 지난해 중반부터 좀 그 노력을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 왔는데 네. 그렇지 않아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라는 명분 아래 구조조정 협의체라는 걸 3번이나 했고 네. 근데 오늘은 그것을 장관급으로 올려서 첫 회의를 해서 구조조정의 사령탑을 좀 강화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최대 11조 원까지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중에 네. 지금 시급한 게 조선과 해운이 가장 시급합니다. 네.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적어도 여기 구조조정을 하는 데는 5조 원 내지 8조 원 정도는 들어가겠다. 네. 이런 게 정부의 판단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계획대로 가면 좋은데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, 지금 일단 그래픽 화면이 나오고 있죠. 일단은 11조 원 정도를 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. 네. 11조 원의 자본 확충 펀드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저 자본 돈이 확충 모두 투입된다는 건 아니죠. 그렇습니다. 일단 마련한다는 거죠. 마련한다는 겁니다. 네. 자본 확충 펀드를 마련해서요. 그게 뭐냐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 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겁니다.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. 이렇게 됩니다. 조선 해운 업종이 지금 어렵죠. 자금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더 악화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렇죠.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이 더 지원해주면 좋은데 네. 이 두 은행도 돈이 마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은행에 자금을 좀 더 넣어주자. 근데 누가 넣어주냐? 한국은행이 10조 원 정도를 대출 형태로 넣어준다. 네. 정부는 1조 원 정도의 대출 형태로 넣어준다. 네. 그래서 일단 11조 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서 네. 그게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은 적어도 빠른 시일 안에 내년 말까지는 해결을 해보겠다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. 네. 뭐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조성은 필요한데요. 어찌됐든 이 한국은행도 절대적인 어떤 부담을 안게 됐는데 이 한국은행 돈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국민들 돈이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건 분명합니다.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한국은행이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네. 만약 다 지원한다고 하면 10조 원은 간단합니다. 돈을 찍어내서 지원하는 겁니다. 네. 그건 당연히 10조 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돈이 엄청나게 통화량이 늘게 되고 그렇죠. 그것은 뭐 인플레이션도 일으킬 수 있고 네. 여러 가지로 국민 경제에 폐해를 줄 수가 있죠. 네. 물론 한국은행은 10조 원이 풀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. 다른 쪽에 과다 대출된 걸 좀 회수해서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관은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좀 지켜볼 문제인데 문제는 국민 부담인 거는 분명하고요. 네. 따라서 그 한국은행이 대출 형태라는 말을 쓴 것은 거기에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대출은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.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 회수할 수 있으면 하지만 만약 회수 못해도 또 회수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경기 진작에 우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출과 양적 완화는 차원이 상당히 다른 겁니다. 네. 뭐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11조 원을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이제 회수하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대출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10조죠. 한국은행은 네, 10조죠. 10조 원. 네. 자, 그렇다면 구조조정 펀드 11조 원으로 충분할까 이런 또 얘기들이 많습니다. 예. 또 더더군다나 그동안에 이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들이 이런 부실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뭔가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되거나 다 법정 관리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? 이번에도 네. 업황 자체가 말 그대로 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이 지원이 돼서 살아나면 좋은데
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또 꼬꾸라지면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. 일단은 업계의 반응은 네. 11조 원 정도로 상정을 해놨으면 네. 일단은 괜찮은 것 같다. 그 정도면. 흔히 업계에서 5, 6조 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도 5조에서 8조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. 네. 이 정도면 돈의 규모로는 적어도 조선과 해운 쪽에 대해서는 괜찮은 규모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. 네.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더 이제 높여놓은 거죠. 네. 다만 그 규모도 문제지만 이제 두 업황에 조선과 해운에 과연 얼마나 살아날까가 문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선 정부가 볼 때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체 판단에도 보면 이게 2, 3년 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네. 오히려 업계 일각에서는 이 돈이 지원이 되면 네. 빨리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우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조선업의 경우에는 지금 자금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그런 거지 또는 이 수주는 안 되겠지만 배를 이제 인도해서 돈을 많이 받는데 네. 그 배를 실제로 인도하는 쪽은 많이 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점을 보면 일각에서는 돈이 들어가면 좀 더 빨리 회복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. 네, 업계 측의 바람이나 기대가 현실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고요. 또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아야 될 텐데요. 자, 이렇게 이제 업계 또 구조 조정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이제 실업자들이 양산되지 않겠습니까? 정부가 이에 대한 또 보완책 마련한 게 있죠. 이미 두 업종에서는 수천 명이 벌써 나갔죠. 직장을 떠나고 하면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있고 하청업체도 있고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수만 명이 지금 예고가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 얘기는 이렇습니다.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. 네.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지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. 오늘 발표는 지정 안 했고요. 실사를 합니다. 이달 실사를 해가지고 이달 중순쯤에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. 할지 안 할지. 그러니까 뭐 어디 거제, 울산, 영암 이런 데 실사를 가요. 그래서 하는데 만일 지원이 된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.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지원금을 줍니다. 네. 그래서 휴업 수당 같은 걸 좀 높여주고 하는데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실직자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특별 연장급여 보통 2달 주는 걸 더 늘릴 수도 그걸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업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해고를 안다는 게 가장 우선이죠. 근데 어쩔 수 없다면 지원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요구하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. 네, 정부의 이런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 반드시 좀 실효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까지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